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며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일 전후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이어지는 전화로 국민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하루에 한두 개씩 오다가 투표 직전에는 하루에 한 10통도 받아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전화번호 보통 적으니까. 하루에 한 20통씩 오는데 답변 못하고 바로 제가 개인정보 사용했던 아마 통신사에서 공유해 개인정보 유출에 그렇게 민감한 성격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핸드폰 통신사를 통해서 귀찮기도 하고 받아야 되는 전화랑 섞여가지고 불편했어요. 우선 받고 기계 목소리가 나오면 바로 끊었어요. 다른 앱에서 마케팅 동의를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출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적어도 1개, 2개 정도는 받는 것 같은데 귀찮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10번 정도 받아봤는데 핸드폰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비슷한 전화번호 오면 바로 다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은품 응모할 때 유출된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잘 신경을 안 써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와 108조에 따르면 정당 및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유권자의 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실물번호가 아닌 070으로 시작되는 가상번호로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 여론조사가 개인정보 유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통신사는 선거전화 차단번호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S사, K사, L사의 각 서비스 번호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단 이후에도 정보 제공 유효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 여론조사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유권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 맞는지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겠습니다. 해킹,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설문조사, SNS 등을 사용해 기관들이 별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했더라도 기관이 이를 부인한다면 마땅히 처벌할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개인이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부 직원 부주의, 그리고 보안 시스템상 결함 같은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유출 경로로는 해킹이 있습니다. 최근 올 초에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해킹 공격 받아서 가입자 135만 명 개인정보가 사법부 전산망이 올 3월에도 해킹돼서 이제 가세 증명서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선 온 오프라인을 통한 이벤트 참여나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신중히 입력해야 하며 SNS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도구들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료를 업로드했을 때 그런 자료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 줄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개인정보를 거기다 입력하는 거 당연히 하면 안 되겠고 업로드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라라고. 개인정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번호를 변경하고 유출이 의심되는 기업이나 기관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이나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진흥원 같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정보가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HBS 황승민입니다. 본교에서는 새학기마다 수강 신청 기간에 강의를 사고 파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수강 신청 경쟁에서 특정 강의를 선점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되파는 구조입니다. 학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나 절대평가 강의일수록 거래 판매가는 높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해당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강의를 저희가 듣는 거 자체가 일단 돈 내고 듣는 건데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에서 불쾌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콘서트 같은 거 티켓팅 할 때도 불법 판매하는 게 되게 옳지 않은 행동인데 강의도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본교 규정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수강신청 강의매매 등을 포함하여 학생 신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한성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의결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학생 소속 대학 및 트랙의 부정행위 사실이 통지되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됩니다. 일부 수도권 대학에선 강의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수강신청 취소 지연제를 도입했습니다. 정원이 마감된 교과목에 수강 취소자가 발생하여 잔여석이 생기더라도 그 즉시 수강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 수강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사지원팀 측은 본교에서도 강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수강 신청 취소 지연제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보 전산원과 관련 사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신청 취소 지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매학기 수강신청 매매 및 매크로 사용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기마다 반복되는 수강신청 강의 매매 문제는 학생들에게 금전, 학습권 부분에서 피해를 끼칩니다. 본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HBS 최혜리입니다. 본교 상상관 103호에는 건강관리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한성대학교 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와 질병치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약품 조제와 투약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방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건강관리실 이용 종료 시간과 같은 오후 6시에 시작되는 야간학부 학생들은 수업이 마친 이후에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관리실 이용 혜택을 보다 적게 받게 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처치를 받을 수 없는 등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기숙사생, 야간 수업을 듣는 주간학부 학생들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번 두통이 조금 심해서 두통약을 받으러 가고 싶어서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9시부터 6시 사이가 학생들이 제일 많아서 그때까지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 학교 특성상 야간 수업이 있기도 하고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용 시간대가 주간 학생들은 이용하기 쉬운데 야간 학생들은 그 시간대에 수업을 듣고 혹시나 다치면 이용을 못하니까 좀 야간 학생들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건강관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이용 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에 올라온 글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건강관리실이 9시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비대면으로 다 바뀌고 야간에 수업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타임이 9시에서 6시로 많이 줄었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예산이 많이 들 거고 2023년도, 24년도 통계를 내봤더니 인원수가 하루에 한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명? 이 정도 학생들이 오는 건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에 직원을 둬야 되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야간에 학생이 누군가가 오면은 제가 밖에 제 전화,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놨습니다. 급한 환자들은 그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대면 진료를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 때는 학생들이 더 늦게까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12시까지. 그 많은 학생들이 붐비는 시간대는 제가 꼭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건강관리실 측은 이용 시간에 따른 건강관리실 통계 자료 결과 오후 6시 이후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이용자 수가 매우 적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간 연장을 할 경우 공급 대비 수요가 적어 근로학생 및 직원 구인에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응급한 상황의 학생일 경우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최대한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강관리실 이용을 원하는 재학생들의 혜택 보장이 이루어져 늦은 시간 이용에 불편함을 겪던 학생들이 편리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HBS 조우진입니다.